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이라는 지역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변방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민의 시작은 이 기사부터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가게 됐다. 제가 올 초에 77일간의 장기 강제 휴가를 좀 갔다 왔습니다.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도 좀 많이 남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구미로 갈 거냐 용인으로 갈 거냐를 놓고 결과적으로 용인으로 가게 됐는데, 잘 보시면은 용인은 부지를 내놓은 것 말고는 아무런 혜택이 제공된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미에는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직원의 사택과 수영장, 체육시설까지 하여간 이 SK 하이닉스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인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미로 가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잘 보시면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약 25,000명, 6,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이미 50%가 R&D 인력이고 사무직 인력인 거죠. 생산직 인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이 R&D 인력을 구미에서는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공장에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다.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앞이 좀 캄캄해지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미도 안 가는데 우리 경남 창원은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외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민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용인으로 가고 간 뒤에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거죠. 도대체 지역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18년간 20대가 약 132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미 수도권은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50%를 올해 드디어 이제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도권 인구 비중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유출되는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빠져나가기만 하는 순유출이 작년에 처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으로 34.6%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부산의 31%, 나머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정착하는지를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부산에 갔던 경남의 청년들이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스타트업 붐이 지금 거의 불이 붙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창업 전문가들 만나면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2017년까지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숫자입니다. 20개를 채 넘지 못하다가 작년에 63개가 됐어요. 올해는 지금까지 벌써 161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의 규모도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 제대로 된 혁신 창업, 기술 창업, 스타트업은 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는 투자를 100억 이상 또는 몇십억 이상 받은 스타트업을 비교를 해야 비교가 가능한데요. 올해 161개 중에 수도권이 92.5%입니다. 149개. 그 외 지역이 12개인데 경남은 1개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신선 수산물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스타트업도 수도권이 아니면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님이 이제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 올라오고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만들겠다고 서울로 올라와서 투자를 합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물론 정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반면에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에 지금 현재 9월 현재 56,000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경남이 13,500호, 약
4분의 1 정도.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역에 있는 특히 경남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도대체 남 얘기 정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이닉스에서 보듯이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수도권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은, 첨단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가야 되고, 수도권에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 인프라 다시 깔아야 되고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말고는 다른 지역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안에 시간도 많고 하니까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지역의 문제, 지역의 위기라면 그러면은 그래도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이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놓고 보면 우리나라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이었는데요.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76입니다. 강남은 0.68입니다. 서울로 청년들이 몰려 올라왔는데 그 청년들은 출산율과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열정페이니 알바니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울로 몰려옵니다. 왜 올라오냐? 서울에 안 가고 지역에 남아있으면 뭔가 인생에서 낙오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청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압니까? 고향으로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면 서울에서 실패해서 인생의 루즈가 돼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으로 갈 때 고향으로 안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출산율에 대한 게 국가의 생존의 위기 또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건 지역의 문제만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냐. 잘 보시면은 0.98 이하는 대부분 광역시고요. 도로 가면은 전부 평균을 다 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이 수도권과 지역의 문제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이제는 좀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이제 균형발전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혁신도시가 제일 단적인 예인데요. 진주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가족과 동반해서 온 비율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려오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사람을 뽑게 돼 있는데 의무 비율 30%를 여전히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70%를 또 수도권에서 뽑아와야 되는, 혁신도시가 기업들까지 내려와서 뭔가 지역의 산학령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그 균형발전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2,500만 명인데요. 이게 지금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1극의 확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뭐 다른 권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우리 경남만 보면은 부울경, 동남권을 합하면 800만 명, 인구는 800만 명이고요. 대구, 경북을 합하면 1,300만 명입니다. 이 정도는 힘을 모아야 그나마 수도권 집중에 좀 맞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수도권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서울에 몰리면서 서울이 폭발하고 그게 경기, 인천으로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그 공간 혁신을 통해서 수도권이 만들어졌듯이 지역에도 이런 공간의 혁신, 공간 압축을 통해서 뭔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교통만 깐다고 지역의 메가시티 플랫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창원에 있는 청년들이 주말 되면 부산으로 놀러 갑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가자. 그래서 부산을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 키워가면서 동남권을 전체적으로 메가시티로 만들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3기 신도시 수도권 GTX에는 13조 원을 투자하는데 동남권에 이런 그 교통망을 깔자고 부산하고 마산 간의 복선 전철이 후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전동열차를 넣자고 했더니 20년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약 4천억 가까이 드는데 그걸 우리 보고 부담을 하랍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현재 그 소위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의 저는 현주소다.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학이 중요한데 이런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 정책을 하게 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게 돼 있다고. 근데 지역의 대학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도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 역량 그리고 지역 산업
산업과의 연계된 그런 발전은 불가능해지니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의 그 혁신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지방정부에서 산업과 대학이 함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역 혁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그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혁신도시에 LH가 내려와 있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진 혁신도시 진주에 LH가 와 있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건축이나 토목은 LH가 있는 지역의 대학들이 최소한 전국의 탑 클래스 대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LH는 자기들의 우수 인재를 진주에서 뽑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뽑아옵니다. 그러면 진주에 있는 대학들을 그러면 탑 클래스로 누가 키울 거냐? 교육부가 해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LH와 함께 지방정부가 투자할 테니 예산을 지방정부로 달라 그러면 LH와 함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그 지역의 산업에 맞게끔 그렇게 키워가겠다라는 그걸 각 산업 분야별로 트랙을 만들어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은 교육청하고 같이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청 따로, 그 다음에 지방정부 따로 돼 있던 걸 이제는 지역의 교육을 도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겁니다. 경남에는 보면 국립대학이 3개가 있고요. 도립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주립대 체제처럼 지역별로 캠퍼스 체계를 만들어서 이 정도는 집중을 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도 힘의 분산만을 가지고는 수도권에 맞서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면서 지역별 힘의 집중을 통해서 수도권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아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거꾸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이대로 두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이 부분은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게 힘들 때 언제든지 지역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